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아, 우리를 멈추는 건 Nothing이다. 스탑버스 나오? 나띵 코너 그 버스를 멈출 수 없다. 예, 영화 마네킹에 나왔던 스타쉽의 노래 들었고요.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아 완전히 뭐 한파가 뭐 영하 막 14도 낮에도 막 영하 8도. 겨울이 추워야지. 근데 올해는 되게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더 알차게들 보내더라고 집에서. 장식도 많이들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적응이 되신 것 같긴 해요. 보통은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밖에서 휩쓸려서 다니고 좀 그러는데 근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집콕으로 지내다 보니까 근데 대신 크리스마스 즈음 되니까 이제 그 뭐 저작권 관련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저기 카페 가도 이제 캐롤도 많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랑 저작권이랑 상관이 있어요? 네, 저작권 때문에 한동안 상점 이런 데서 캐롤을 못 듣고 예전에 거리로 못 틀고 그게 문제가 한번 돼가지고 그 뒤로 캐롤을 못 트는. 길거리에서 안 울려 퍼져갖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풀린 거예요? 뭐 밖으로도 흘러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크리스마스에는 일을 해야지 뭘 놀고 그래요. 집에 집 밖에서 징글벨은 풀린 게 확실하다. 나가서 일해야지. 징글벨은 풀리게. 네, 안녕하세요 오ሻ입니다. 네, 주가정입니다. 네, 진동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무용보 브라더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지났다고 내년을 메리로 하는 겁니까? 지났군요. 지났군요. 메리 메리. 네. 오디오북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네. 오디오북은 윌라, 밀리의 서재, 네이버 오디오북, 클립. 클립. 이 세 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팟빵에서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고요. 무용보 라디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B 무비 인스타그램이죠 그게. 네. MIB 무비 마이무비 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는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1분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분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감질나서? 그 뭐 저작권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감질나서 1분만 되겠어요? 1분만 올리라고 1분 하더라고요. 갖고 어떻게 보지? 하여튼 여러분 항상 저희에게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 과장이 얼굴이 어두워요. 아 지금 낯빛이 뭐 낯빛이 네. 좋지 않아요. 빛입니다. 네, 낯빛, 잿빛, 흑빛. 자 발가락이 닮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고요. 아, 형 진짜 저는 그 멘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찰떡같이 들려요. 찰떡같이 들려요? 뭐가 잘 똑같아. 아, 전혀 담거나 말거나 뭐 담거나 나는 별로 말거나. 이렇게 아. 관심 없어. 약간 약간 어쩔 건데? 김PD 깐죽거리는. 아니, 그게 어쩔 이 건데? 에피소드 제목하고 형의 그 어투가 너무 잘 어울려. 어쩔 거냐고 발가락이 밟거나 발가락이 밟거나 말거나. 깐죽거리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파리까지 알아봤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7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Pick up, pick up, pick up. Hello. Nor turn on the TV, channel 65. One pecan pie coming up. 7위는요. 세타 시체 세타 피닦아 냄새 제거 시체 썩은 애 깨끗하게 닦습니다. 7위는 선샤인 클리닝. 네, 선샤인 클리닝. 선샤인 클리닝. 네, 우리나라 제목도 선샤인 클리닝이네요. 네. 예, 세타. 세탁소 아니고요. 선샤인 청소 용역 뭐 이 정도 예. 번역하면 되나요? 네, 2008년 영화입니다. 크리스틴 제프스 감독의 영화고요. 네. 이분은 이제 여성 감독이고 네, 뉴질랜드 출신 감독. 그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영화가 많이 없어요. 예, 그거 이거 전에 기네스 펠트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실비아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거 전에. 근데 그거 영화도 되게 인상적이고. 근데 이 선샤인 클리닝도 그렇고 다 독립 영화예요. 독립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예산으로. 근데 배우들은 되게 근데 화려한데. 배우들은 이 여성 감독에 대한 어떤 배우들의 어떤 지지가 있었는지 유명 여배우들이 여기도 유명한 배우들이 예, 나오죠.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매가 있습니다. 네. 이 선샤인 클리닝의 동업자죠. 네. 예, 언니 언니. 로즈 네. 역으로 에미 아담스가 나왔고요. 아, 예. 그리고 여동생 노라 역으로는 에밀리 블런트가 나왔습니다. 둘이 좀 닮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닮았네. 예. 그래서 에밀리 블런트도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 뭐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자매 같고 네, 여기서 아주 그냥 찰떡같이 캐스팅이 딱 붙었어요. 굉장히 네. 좀 잘 됐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아빠. 예.
조 역으로 네. 알란 아킨이 나왔습니다. 아, 알란 아킨이면 저희 그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이 영화 톤 앤 매너가 미스 리틀 선샤인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아빠로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아빠로 네. 여기서도 여자 주인공들 아빠로 네. 나오고 아, 근데 굉장히 이렇게 딸들을 친데레처럼 사랑하는 항상 근데 호레비로 나오죠. 아주 아내가 있는 역으로는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로즈에게는 오스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돼 보이죠? 네. 8살 정도. 네. 네, 제이슨 스패박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음.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청소를 하는 일인데 청소 세제라든지 뭐 닦고 탈취하고 이러는 용품들을 파는 전문 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샵 주인이 있어요. 네. 그 샵 주인이 한 팔이 없는 윈스턴. 예, 윈스턴 역으로 클리프톤 콜린스 주니어라는 배우가 네. 나왔습니다. 약간 히스패닉 같은 느낌. 그렇죠. 뭐 영화 여기저기서 많이 네. 볼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강렬한 역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좀 이렇게 악역 네. 그런 걸로 많이 악역으로 나오는데 나오고, 예. 여기선 굉장히 선한 좋은 그렇죠. 사람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 약간 무서워 보이는데. 이 자매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반대였죠. 그 왜 심슨스 보면은 심슨 가족, 가족? 예, 예. 그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 팔이 없는 예. 상위 용사가 한 명 나오죠. 걔랑 이미지가 좀 비슷해가지고 예. 좀 매칭이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다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네, 뭐 잘생겼고, 잘생겼고 멋있고. 그 악역으로 나온 것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고 네. 좀 좋아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에 띌 것 같은 그런 배우입니다. 아니 그동안 이게 지금 이 영화가 13, 14년 됐으니까 이 영화 이후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영화들이. 네. 그리고 이 로즈에게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하이스쿨 러버가 있죠. 네. 스윗하트가 하이스쿨 스윗하트. 네. 그 고등학교 때 그 풋볼 팀의 쿼터백을 네, 맡았던 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맥. 예. 예. 이 친구는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요. 그렇죠.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원래 한 사람한테 그렇지 뭐. 장가를 갔는데 아직도 두 사람은 미래를 즐기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참 예. 쉽지 않은데 예. 그냥 그- 한 마을에서 계속 그냥 지네들끼리 그러고 사나 봅니다. 그 남자친구 맥 역으로는 스티브 잔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밀리 블런트가 쫓아다니는 여성이 한 명 나오죠. 아, 린 역으로 메리린 라스쿠브라는 배우가 나와요. 이 메릴린 이 배우는 미드 뉴스룸. 뉴스룸에도 나오고 네. 그 전에 24, 24에서 아, 그렇죠. 거기서 아주 클로이 예. 아직도 기억이 나네. 이 뭐 컴퓨터 잘하는 거죠. 컴퓨터로 네. 항상 주인공을 바우어를 도와줬던. 컴퓨터 잘하는 그 이미지가 딱 맞네요. 거기서 진짜 잭 바우어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 예. 뭐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샤인 클리닝, 선샤인 청소. 이번 가족 영화는 자매 이야기입니다. 자매 이야기인데 이거를 내가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무용보 뭡니까 천태만상 직업 예. 네. 그거 할 때 이거를 빼먹은 거야. 아, 빼먹은 거예요. 만지작거린 것도 아니고.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고 아예 생각 아예? 못하고 진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때 갑자기 에이미 아담스 뭐 하다가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무슨 그 썬댄스에 나와가지고 2008년 그때 당시에 썬댄스에도 되게 주목받은 작품이라서 독립영화인데 막 이렇게 에이미 아담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봤는데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걸 왜 빠뜨렸지 막 이러다가 이번에 이 가족 영화 막차에 태웠습니다. 잘 탔네요. 네, 그래서 이 두 자매 얘기인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죠? 코미디인데 이게 참 좀 페이소스가 묻어 나옵니다. 나중에 중간 여러분들이 영화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이 둘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이 엄마에 관한 그렇죠. 얘기가 마지막에 탁 명장면이죠. 번지면서 예. 그게 우리의 마음에도 싹 번지면서 네. 그 코미디가 네. 이렇게 감동으로 또 여운이 이렇게 싹 귀결되는? 생기는 그런 네.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보셔도 좋고 뭐 연인과 가족과 뭐 혼자 보셔도 좋고 그런 영화인데 의외로 역시 독립 영화다 보니까 잘 모르죠. 많이 안 알려져서 예. 이번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오샥 형이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줘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뭐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용보를.
예, 영화 좋죠. 좋아요. 항상 오샥 형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오샥 형 진짜 좋은 영화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오래오래 사시고요. 네. 저는 건강하시고. 이것들이 제가 무용부하면서 참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용부하기 전에 벌써 한 8년 지났지만 그 전에는 잘 몰랐던 배우들, 에밀리 블런트 뭐 이런 배우들 제가 영화들 뭐 찾아보거나 배우에 관심 있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무용부하면서 이런 보석 같은 배우들 발견하고 관련 영화들 보면서 참 고마운데 또 이런 영화까지 또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좀 물질 같은 걸로 표현을 해봐. 물질 같은 걸요? 똥을 한 거죠. 똥을. 똥투죠. 그리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줘. 세척해 주면 대박. 왜 갑자기 여기 영화 그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자매에 관한 얘기라서 요즘은 이제 아이 하나 있는 집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둘이 있으면 이렇게 자매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형제 이렇게 지금 최 과장이나 진욱이처럼 남자 형제 둘 있는 집도 많고 여자 형제 둘 있는 집도 많고 근데 그 둘이 있으면 둘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또 서로 의지하고 또 이렇게 땡기는 그런 게 있거든. 그렇죠. 그 두 명의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도 네, 또 있죠. 또 우리는 또 장유유서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또 케어하는 그런 거 좀 더 되게 강한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배경이 어딘가요? 배경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어느 마을인지 그렇죠. 여기가 그냥 약간 뭐 제가 보기에는 뭐지 캘리포니아 같죠? 그냥 아무래도 사막이 좀 있는 것 같고. 사막이 있어요. 예. 아리조나 뭐 이런 데가. 그렇죠. 아리조나 느낌이 좀 하여튼 미국인 거는 맞죠. 예, 미국. 미국이죠. 예, 예. 미국 풋볼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고. 근데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 것 같고 햇빛이 많은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 네바다 뭐 이쪽, 뉴멕시코, 뭐 남부 뭐 이런 데인 것 같고 흑인도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서민들이죠. 서민들이고 되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다. 이런 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설정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네. 재밌는 설정이 있긴 하죠. 이 언니인 로즈 에이미 아담스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었나 봐요. 네, 그렇죠. 치어리더 같은 거 하면서 예. 잘 나갔어요. 모든 여학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킹카. 예, 그쵸? 퀸카였던 예. 거죠. 예. 그리고 치어리더 센터인 거죠. 예, 그 풋볼팀의 쿼터백이랑 연애도 하고. 예? 진짜 꿈 같은. 예? 화려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후루룩 지나고 네. 로즈의 현재 모습은 싱글맘이죠. 예,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음.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인 것 같아요. 결혼한 적이 없고 네. 이 애를 자꾸 바스타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사생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네. 그냥 애만 낳아서 키운. 그래서 이 로즈가 하고 있는 직업은 호텔이나 네. 남의 집 같은 걸 이렇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메이드예요, 메이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동생인 이 노라는 네. 아주 얘도 그냥 답이 없어요. 걔는 좀 애가 뭐 맘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뭐 이렇게 웨이트리스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도 맨날 잘리고 그렇죠. 처음에 그거 쟁반 엎고서 그 앞치마 집어던지는 씬이 나오고. 오샥형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거 난 많이 엎고 뒤집어 엎고 뭐 이런 거 엎지르고 이런 거. 그래서 어디에 고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내 거를 없죠. 아무튼 이 여동생의 삶도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그렇죠. 아빠랑 같이 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엄마인 로즈가.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자꾸 사고를 쳐. 이 애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에이미 아담스의 아들 네. 오스카. 네. 이 오스카가 학교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불려가는 상황이에요. 네. 엄마가 계속 불려가서 네. 뭐 이렇게 엄마가 돈을 물어내고 뭐 막 이렇게 경고받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참다가 학교에서도 아 이제 너는 좀 나가야겠다 우리 학교에서 사립학교 보내라. 네. 좀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 얘는 그런 이제 처방을 딱 내린 거죠 공립 학교에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제 얘를 학교를 다른 데로 보내려면 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남의 집 청소하고 뭐 호텔 청소하고 이런 걸로는 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자친구인 맥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는데 아직도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렇죠. 그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경찰이에요. 예. 형사죠. 네, 형사. 이제 그런 범죄 현장에서
범죄 현장이나 누가 죽거나 뭐 이런 현장이면 완전히 피가 이렇게 막 낭자해 있고 네. 유혈이 낭자하고 뭐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막 시체가 그대로 썩어 예. 있을 수도 예. 있고. 근데 그런 현장을 치우는 일은 돈을 되게 많이 번다는 사실을 그렇죠. 알려주죠. 네, 얘한테. 정보를 그래서 주죠. 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음. 참 남자친구가 좋은 정보 가르쳐 준다 그죠? 돈이 급한데 어떻게? 이거라도 해봐.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일을 시작을 해봤는데 진짜로 큰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네. 그 총기가 자율이라서 이런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네. 대부분 이건 뭐 이야기하기 좀 못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네. 총기로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그렇지만 예. 거긴 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어식 표현을 하면 되게 메시해지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거죠. 왜냐면 막 터지고 날아가고 네. 보니까 첫 씬에 보면은 아유 네. 깜짝 놀랐어요. 피가 여기까지 튀었네 막 그러잖아 걔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그 전문 청소 용역 업체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네. 뭐. 그 바이오 해저드가 네. 생겨서 그걸 싹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음. 그냥 청소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그렇죠. 전문 업체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맞아요. 네. 이-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시작하는 생각 거예요. 없이 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가서 청소하면 되지.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초보인데 정말 처음 일거리에서 그냥 어떻게든 힘들게 청소했더니 한 $500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법 쏠쏠한데. 그것도 되게 싸게 한 거야. 그렇죠. 되게 깜짝 놀란 거죠. 원래 한 $3,000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다른 업체에서 다른 그치, 데서는. 3,000불 준다 네. 그랬죠. 어. 그러니까 아 이거다 노다지다 여기. 그렇지. 그래서 이 로즈가 그 노라를 꼬셔가지고 둘이서 파트너가 돼서 선샤인 클리닝이라는 회사를 그렇죠. 차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청소하면 되지. 그러면서 둘이 가서 그냥 청소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거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스포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스포일? 거기까지만 해야 되나?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그렇게 하죠. 해서 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그렇죠. 그 역경을 이제 이겨내는 이 가족의 이야기. 뭐 예, 그리고 네. 엄마를 그리워하는 두 자매의 그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네 엄마가 어릴 때 자기들 어릴 때 엄마가 되게 미인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무슨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네. 잠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웨이트리스로 나왔고 음. 대사도 한마디 있었다. 그렇죠. 피칸 파이를 추천해요. 그치. 라는 이 대사가 한마디 있었다. 그쵸.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치.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예. 어. 그래서 TV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그런 웨이트리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늘 유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혹시 나오려나. 예? 아 참. 예. 뭐 뭐 우리 같으면 검색해서 금방 찾을 텐데. 예, 이런 설정이 있었고. 음. 예. 뭐 요 정도? 아,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샤인 클리닝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네. 근데 이제 그 동생인 에밀리 블런트 예. 노라는 또 청소 그거를 하면서 발견한 어떤 지갑 같은 데서 네. 딸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둔 어떤 그 희생자를 이제 처리를 하고 네. 그 딸을 찾아가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클로이 그 메릴린 그 클로이를 예. 찾아가서 예. 거기 또 만나가지고 약간 좀 그쵸. 약간 약간- 엇갈리는 사랑의 예. 짝대기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언니는 좀 책임감이 있고 근데 좀 잘 나가다가 마치 우리가 그 힐빌리 노래에서 그 에미 아담스처럼 네.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비슷해요 맥락이. 그렇죠. 같은 배우고 근데 힐빌리에서는 좀 더 나이가 이제 먹은 거고 작년 영화니까 이거는 이제 13년 전에 에이미 아담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좀 젊고 아름답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은 맥락이 이어져 가지고 마치 같은 캐릭터 같아. 힐빌리처럼. 그래서 저는 에이미 아담스를 보면 되게 예쁜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요. 예쁜 배우인데 예쁘지 않은 역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꼈는데 힐빌리 때도 그랬지만 에미 아담스가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섹시미를 막 철철 이렇게 넘치는 그런 배역으로 잘 안 나오고 굉장히 현실적인 역으로 좀 많이 나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배우로서 욕심이 많은 예,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예뻤던 거 뭐 슈퍼맨 이런 데서 좀 예뻤나? 거기서 저기 로이스 역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예쁜 영화들이 많죠. 근데 좀 너무 바비 돌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좀 캐릭터에 갇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좀 망가지는 역에도 많이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생활력 강하지만 강인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되게 평범한 스타일을 했다. 사실 언니가 에미 아담스고 동생이 에밀리 블런트인데 정말 이러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평범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선샤인 클리닝. 가족 영화에 우리가 여러 어떤 가족들 조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7위, 6위는 좀 자매들 를 좀 조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자매들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뭐 최 과장이랑 진욱이는 다 형제고 김 PD는 이제 여동생이 있고 나는 뭐 누나 빼고 다 있는 그런 케이스긴 한데 자매들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잘 모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좀 그 호기심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배가하는 느낌이 들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자매들 얘기를 다룬 뭐 문학 작품이나 뭐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노래도 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뭐 이렇게 딸 부잣집 이런 말이 있잖아. 아들 부잣집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딸 부잣집이란 말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딸 부자 이런 말이 있었던 거 보면 집안에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저는 호기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딸 나오는 영화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영화들을 좀 골라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두 자매의 특징은 아까 최 과장이 설명했듯이 언니는 그렇게 좀 잘 나가다 한풀 꺾여가지고 미혼모가 되는 바람에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근데 동생은 그런 언니와는 다르게 좀 사회 반항하듯이 막 여기저기 막 문신도 많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죠. 그렇죠. 그냥 막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사는 듯한 아이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정말 소녀 때 엄마를 잃었다는 그것도 둘이 엄마가 죽은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서로 근데 우리가 영화 볼 땐 잘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 회상씬이 점점 길어지면서 얘네들이 집 마당에서 스프링쿨러 막 틀어놓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욕조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애들이 받았을 충격은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아픔을 갖고 서로 이 둘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가 딱 본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마지막에 그 서로 전화, 야 테레비 빨리 틀어봐. 그렇죠. 그 씬이 참 명장면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자매의 어떤 애틋한 그 자매애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가 느껴지는.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그러니까 난 처음에 봤을 때 여성 감독인지 몰랐어요. 그냥 선댄스에 나왔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에밀리 블런트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이렇게 기억에 탁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천태만상 때 왜 까먹었을까? 근데 천태만상에도 잘 어울렸을 거고. 그치. 지금도 잘 어울려요. 좀 간간히 까먹으세요. 그래야지 와인하세 좀 다르죠. 와인하세 이게 그물을 빠져나간 곡들이 많아요. 와인하세. 아무튼 그래서 인상적인 영화였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뭐 여기저기 뭐 IPTV 같은 데 다 있습니다. 선샤인 클리닝이에요. 김 PD는 왜 안 봤나? 말이 없네 또. 그 원래 자매들은 그런 거잖아. 뭘 내가 어딨어 세상에. 제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자매들의 에피소드는 항상 새 옷이 생기면 둘 중에 누가 뺏어 입고 나가서 실컷 싸우고 한 달 지나면 둘이 이렇게 돌려 입고 있다. 누가 입을 거냐 뭐 서로 조언해주고 막 이런 거다. 그런 거죠. 그 주변에 이렇게 자매들이 있는 곳 얘기들 들어보면 형제들이랑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경쟁 의식도 있으면서도 서로 또 챙겨주고 또 누가 내 동생 우리 언니 욕하면은 못 참고 막 그런데 또 결혼하면서 여자들은 남자랑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그냥 서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결혼하면 여자들은 더 이렇게 본드가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 딸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그 본드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죠. 서로 막 욕하고 막 이래도 그거가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공통점들을 서로 느끼나 봐. 그렇죠. 우리 엄마랑 이모들을 봐도 우리 엄마가 딸이 많은 집안 장녀거든요. 근데 보면 서로 그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맨날 통화해. 맞아. 맨날 통화해야지. 맨날 통화하고 또 없으면 안 돼. 또 중요한 때는 맨날 모여가지고 뭐 같이 하고. 맞아요. 보면 웃기더라고요, 좀. 그건 얼마나 그 복이에요. 그 약간 인생 황혼기에 딱 이렇게 동지들이랑 딱 이렇게 스크럼 짜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 게 좋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고르신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언니의 어떤 그 처지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랑. 이게 남자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일용직이나 나중에 이제 청소부가 된 거죠. 청소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씬 보면은 막 다른 애들 막 파티하고 노는데 가서 그거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래서 자기 동창을 만나잖아요. 그쵸, 예. 아주 마음 불편하신 어느 집에 이렇게 청소하러 갔는데 어. 이제 청소가 끝나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청소했고 뭐 이런 마지막에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하는데 갑자기 로즈? 딱 그러는 거 상대가 알아보는 거죠. 너 로즈 아니야? 이러는 거죠. 나중에 너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치어리딩 했었잖아. 그렇죠. 네가 대장이었잖아. 너 우리 모든 애들이 다 너 부러워했었는데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매기는 거지. 보니까 이 친구는 부잣집이야. 엄청 부잣집이고 그렇죠. 막 몸에 귀티가 막 흐르고. 부잣집이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 당황하는 모습 같은 그렇죠. 거. 그게 참 절묘한 씬이에요. 그게 세상 불편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로즈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 나갔던 때라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별로 기억에 안 남거든. 근데 기억에 안 남았던 애들은 잘 나갔던 애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부러워하면서도 기억하지. 예? 또 쿼터백이랑 만나고 막 이러니.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걔거든. 그 상황 진짜 불편한 상황인데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그 남자친구인 맥이랑 결혼한 여자도 사실 고등학교 동창인 거야. 그쵸. 근데 또 그 친구랑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그쵸. 바람 피고 있는 그 헤더. 남자친구의 부인. 그렇죠. 헤더. 부인을 딱 마주치는데 그 부인이 알아. 아직도 얘네들이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 알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분노에 찬 표정으로 헤더한테 먹이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아니? 딱 그런 그러잖아. 너 지금 너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갔지?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딱 그럼 또 뒤돌아서 가죠. 이때 로즈의 표정. 그렇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 만나는 그건 좀 약간 좀 클리셰 같고 그런 거는 많잖아요. 네. 약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날이 있어요. 이 얘가 우연히 만난 그 부잣집 자기 동창이 베이비 샤워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뭐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건데 네. 태어나기 전에. 거기를 오라고 하는 건데 네. 안 갈 것 같았는데 가는 거야 거기를.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평판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이뻤던 로즈가 지금 청소부가 됐다. 이 소문 쫙 퍼졌다는 걸 지도 아는 거야. 그래서 알죠. 가서 그거를 잘 살고 있어 나. 나 나 건재해. 괜찮아. 응. 내가 하는 사업 되게 훌륭한 응, 사업이야. 나 그렇죠. 사업가야. 뭐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잘 이렇게 빼입고 거기를 가는 날이야. 그 날이. 그렇죠. 예. 근데 그날 이제 모든 게 겹치죠. 네. 그렇죠. 겹쳐가지고 애도 거기에 맡기고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한심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 또 시체 처리반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안타까움인데 그게 아니야 다를까. 근데 그날 이제 사고로 연결이 사고도 된 나고 거죠. 뭐. 근데 그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정말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꾹 참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은 좀 세우고 싶다. 그래서 아빠 찾아가서 근데 아빠는 그때 또 새우 막 그거 욕조에다가 아유 아빠의 얘기도 흘러갑니다. 예. 앨런아킨. 알라나키는 거기서 새우 욕조에다 새우 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앨런아킨 이 아빠의 얘기도 되게 짠해요. 그쵸. 그러니까 딸내미들 엄청 사랑하는데 또 해준 게 없는 거야 아빠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미안함이 늘 있는 거야 아빠는. 그래서 딸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빠는 나름대로 또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여요. 새우 사업. 원래 사탕 사업. 예, 멋모르고 근데 막 하다가 도리어 이렇게 궁지에 좀 처하는 그렇죠. 예, 그런 아빠죠. 그리고 또 아빠가 또 마지막에 정말 네. 해피엔딩 반전도 만들어주고. 네. 근데 나는 베이비 샤워 그 씬이 네. 그러면서 나중에 얼마나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 또 동생과 틀어지고 막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그게 결국 자기 책임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 난 이것도 못 지키냐라는 그 좀 그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걸 에이미 아담스가 되게 잘 표현한 거예요. 나는 잘했어요, 맞아요. 그 거기서 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자매한테 손가락질을 하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저택에서 자기 동창을 만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초대받은 이 곳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지금 나를 어떻게 얘기했을 거고 친구들 사이에 내 얘기가 어떻게 퍼져 있을 테니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무마하러 가야 된다. 내 반드시 나타나리라 이런. 그래서 아까 오샥형 얘기대로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러게 보통의 경우라면 안 가지. 그쵸, 피해서 안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굳이 가더라고. 네. 뭐 또 저는 재밌었던 장면은 역시나 그 용품샵, 이렇게 청소 용품을 파는 그 전문 상점에 가서 그 윈스턴이라는 그 주인, 한 팔이 없는 주인을 만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왜 처음에 이 집에 갔을 때 얘들이 이제 막 들떠갖고 막 이 집 새 사업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들떠서 막 물건을 막 쇼핑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눈에 보기에 애들이 엄청 초짜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물건을 막 고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야 요즘 초짜들이 엄청 설치고 다닌다며 막 이러면서 어떤 애들이 500달러에 그 일을 했대 막 그치,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니까 옆에서 걔네들이 다 귀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숨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아저씨 이렇게 내보내고 나더니 외파리 윈스턴이 한마디 해주죠. 쓱 방에 들어가더니 뭘 하나를 갖고 나와요. 파일 같은 거. 맞아. 이게 이런 일을 하려면 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있는 거야.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진짜 쫓짠 거지. 그냥 청소라 생각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렇죠. 자매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 쓱 내밀면서 이거 보고 돌려주세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 그 네, 매뉴얼이 있어요. 윈스턴이 예. 진짜 되게 괜찮은 캐릭터인 거야. 그쵸. 여기 나오는 남자들 중에 알란 아키린이랑 이 윈스턴이 네. 가장 괜찮은 캐릭터인데 윈스턴은 되게 젠틀하면서도 예. 팔이 왜 하나가 없는지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이 두 자매한테 막 호의를 막 베푼다 이러지 그쵸. 않고 네. 자존심 안 상하게 그쵸. 딱 해주는 그거가 아주 스마트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이 가족이랑 되게 친해져서 오스카의 생일 잔치, 그치, 생일 파티에 가서 생일 파티에도 와주잖아요.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 그렇죠. 오스카가 이 사람 참 좋아하죠. 예. 근데 처음에 윈스턴 이 아저씨 외파리 아저씨의 취미는 프라모델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만드는 게 취미야. 그렇죠. 그래서 저 방 안에 날리는 헬리콥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조종해서 날리는 헬리콥터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꼬마이니까 얼마나 그거 보면 신기해. 그래서 그거를 날려가지고 고장을 그렇죠. 제대로 쳐박죠. 그건 진짜 되게 화를 낼 만한 씬인데 근데 그때 너 윈스턴 표정 봤어? 네, 봤어요. 그 너무 웃기지 않냐? 윈스턴이 막 아이씨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데 참아요. 그쵸. 예. 오냐오냐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나는 진짜 여기서 되게 이 윈스턴의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저도 좋았어요. 그렇다고 또 여기 에이미 아담스랑 둘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끝에 나는 제일 좋아하는 씬이 여기서 이제 그 차에서 엄마한테 무선.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무전 때리는 내가 씬. 이 선샤인 클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를 너무 잘했고 네. 그 씬이 되게 탁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 씬과 맞물려서 네. 이 영화의 어떤 감동 지수를 쫙 높여준 거죠. 네. 근데 그 엄마한테 통화하는 씬에서 윈스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윈스턴에 대한 마음을 살짝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그 형사 그 걔는 네. 걔는 차버리고 윈스턴을 또 이렇게 하는 걸 약간 암시하죠. 네. 그렇죠. 잘 될 것만 같아요. 네. 그렇죠. 잘 그 됐으면 우리한테 좋겠고.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맞아요. 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잘 이런 어울리게 느껴지고. 네. 그렇죠. 그 용품은 무한대로 공급해 주는 거지. 사위가 그 집 사위가 돼서 사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계속 공급해주고 오스카도 좋아하고 아주 잘 됐어 아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죠. 딱 그러고서 깔끔하게 영화는 끝나는 거라서 예. 그런 어떤 좀 가족 얘기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 버텀라인은 이 상처 입은 세 명의 가족 아빠는 자기 와이프가 네. 우울증 때문에 사실 죽은 거 죽었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 피터형 같은 애들 한 뭐 5살 7살 요 정도 애들인데 걔네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중에 나오잖아 그 그쵸, 영화의 한 엄마가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네. 나오죠. 그 근데 장면은 진짜. 그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그냥 우울증 때문에 네. 정말 그 뭐 투병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 해보건데. 근데 그 상처 입은 그 세 가족이 그렇다고 셋이는 무슨 뭐 엄청난 생활력으로 뭐 잘 이겨낸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갑자기 이렇게 찰나에 탁 보여주고 싹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영화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걸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빠 캐릭터도 참 재밌고. 네. 알라나키는 너무 그 선샤인 리틀 미스 선샤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거기서 그 알라나킨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그 여기서도 이 아버지가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주 그렇죠. 큰 역할을 하죠. 예. 이 영화에서도 뭐 크게 사고를 치는데 아주 좋은 사고를 친다. 그렇죠. 예, 집을 날려 먹었는데 아주 아, 예. 그 전에 그 새우 새우석. 사업은 완전 망한 거죠. 네. 예, 아유 저는 그 뭐 다른 것보다 정말 백미인 네? 장면은 그 엄마의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두 딸이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화면에 그치? 브라운관으로 보는 그 모습은 처음 보는데 어우 그때 그 멍하니 보는 그 표정 아 멍하니 보지 않죠. 그 어떻게 말이 되나? 에미리 블런트는 막 눈물이 펑펑 울면서 예, 보는 눈물이 거고.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와 그 엄마가 되게 뽀샵이 됐잖아요. 일단 엄마의 그 얼굴과 미소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TV 브라운관의 그 환한 빛이 이 딸 두 딸의 얼굴을 싹 비춰주면서 한 명은 입을 반 벌린 채로 이렇게 눈 크게 뜨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이 확 차오르고.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은 그 영화 그 프로덕션이 와가지고 슈팅 그 거기서 이제 찍는데 네. 그 지방에서 그냥 즉석 캐스팅이 돼서 네. 웨이트리스를 한 것 같아. 감독 네. 눈에 띄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마 영화에 크레딧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어렸을 때 했다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돼도 두 자매한테는 약간 미스터리가 된 건데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두 자매에게는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슷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특히 있고 그래서 아마 둘째는 막 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첫째의 이야기가 자세히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근데 역시 그 공포의 원인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공포에 대한 그리움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거라 그게 아까 오시아 얘기한 굉장히 강렬한 두 사이의 어떤 본드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얘네들이 하는 그 사업이 그렇게 그치. 뭐 살인 현장이나 자살 현장에 가서 그걸 치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그 어렸을 때 봤던 그치. 그거를 계속 계속 리마인드하게 그 트라우마 계속 할 텐데 그걸 하는 거가 또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둘이 그냥 씩씩하게 그냥 수건 하나 들고 들어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영화의 어떤 역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 잘 주셨던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청소를 싹 하면서 아, 나중에 그 브라운관 속에 그 밝게 빛나던 엄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새롭게 또 그 새로운 기억으로 덮여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사실 우리 집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아. 엄마의 사진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탁 찍었던 그 사진. 너 근데 낳기 전에?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사진을 제가 되게 유독 좋아해요. 이렇게 딱 어디 멀리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나 싹 보시면서 약간 미소 짓고 찍은. 근데 그 브라운관에 나오는 그 TV 속에 나오는 엄마의 그 젊었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진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모습이 아닌 엄마가 이렇게 그렇죠. 대화하고 정말 살아있는 모습 같은 동영상으로. 딸들의 그렇죠. 딸들의 기억 속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 그 장면이 마치 제가 언젠간 나이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런 느낌일까? 뭐 그런 느낌이 같이 겹쳐갖고 그렇죠. 이 자매한테는 그 장면이 그 트라우마를 확 치료해주는 연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네. 진짜 슈퍼 연고가 쫙 됐겠죠. 또 신기한 거는 이 자매가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렇지. 사고 때문에 이제 한번 틀어지는데 틀어질만 했지. 네, 둘이 화해를 하는 그 장면도 화장실 씬. 네, 결국에는 그 엄마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그 하면서 얘기죠. 서로 치유가 되잖아요. 서로는 그렇죠. 서로 평생 안 했던 얘기를 네, 하는 거야. 근데 네. 그 얘기가 뭐 별다른 얘기도 아니었어. 네, 별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또 다시 빙긋이 웃으면서 서로를 그렇죠. 네. 받아주는. 또 구두 얘기하잖아요. 신발. 그치요. 네. 신발 얘기하면서 둘 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죠. 언니, 내가 엄마 장례식 날 사실 나 어려가지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신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언니가 그걸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 났었다고 그러면서 딱 기억해서 둘이서 이제 그 얘기가 딱 통하면서 이렇게 스르르 풀리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사실 그 나이 때 부모가 이혼하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애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거의 파경에 치더라도 애들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게 이혼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큰 트라우마일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굳세게 애들이 커줘서 참 고맙다. 그 중간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가령 엄마가 되게 미웠을 수도 있지. 되게 밉고 그렇겠죠. 네. 그 얼마나 밉고 그럴 때 이제 아까 장례식장 얘기도 진짜 그 순간에는 서로 손잡아줄 사람이 아버지도 정신 나갔을 것 같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두 자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신경이 서로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 이외에 케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일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에게서는 그 관계를 결정해 준 근데 거겠죠. 이 딸들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각별했던 건 사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서로 그래서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준 엄마지만 음. TV에서 보다가 웨이트리스가 나오는 장면만 보면 유심히 보잖아. 그렇죠. 그런 그거구나.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미움과 그 그리움이 교차하겠지. 정말 똑같은 감정 아닐까? 그 미움과 그리움. 이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인 영화가 또 한 편 있었죠. 옛날에 최 과장이 와인아웃에 한번 가져왔던 영화인데 굿바이, 아니 굿앤바이. 당신이 그녀라면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 In In Her Her Shoes라는 아, 영화 예. 있었죠. 네. 그녀의 신발 안에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카메론 디아즈랑 토니 콜렛이랑 네. 자매인데 네. 이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네, 비슷하네요. 예. 둘도 사이도 안 좋고 뭐 그런데 나중에 둘이 자매가 딱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랑 이 얘기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서도 둘이 엄마에 대한 추억을 서로 얘기 안 하지. 예. 네. 서로 아픔인데 근데 나중에 둘이 화해하는 장면에서 그때 엄마 얘기를 둘이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서로 보여주면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얘네들은 그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딱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상처에 있는 딱지들을 서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서 자매가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네. 이건 우리 무용부 오디오북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디오북에서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무용부 유튜브 편집하다가 한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여튼 영화 보면은 뭐 저희 남자 넷이서 저는 뭐 이 영화 보고 어떻게 보면은 얻었던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자매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 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다. 저는 딱 그거 남더라고요. 아, 왠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저 둘의 저 심정은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탁 남아서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남자들이 그럴까? 형제들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자매들은 서로 닮으면 매우 짜증나지 않을까? 막 옷도 똑같이 입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제 정말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내가 동생이나 언니하고 똑같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짜증을 막 내고 막 다툼을 하는데 근데 아주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상시엔 전화해서 맨날 싸우던 그 양반들이 뭔가 되게 조그만 큰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케어하고 쫙 손보고 그러면서도 아주 쿨하게 모든 걸 마감짓는 그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든 영화군요. 우리 엄마가 이제 오빠가 둘이 있었고 우리 엄마는 막내인데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우리 큰이모가 이제 거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랑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아죠. 큰 언니라서 우리 큰이모의 딸이 우리 엄마보다 한 살 많아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어머니의 큰딸이 우리 사촌들한테 완전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촌 누나죠. 근데 누나라고도 못하지. 큰이모 딸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엄마보다 한 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도 꼭 이모님 하면서 존댓말하고 엄마는 또 하대를 해 막. 왔나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근데 큰이모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긴 해요. 어깨에 힘이 좀 빠져 보이시고 가끔 큰이모랑 통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죠. 형제 자매가 이렇게 다 돌아가셨네요. 우리 어머니 쪽도.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는 게 참 여러분들이 좀 밉고 짜증나고 그래도 예.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난 지금은 지금 되게 사실은 미운 스테이지인데 지금. 미운 스테이지라기보다는 별 관심이 좀 멀어진 스테이지 아니야? 어? 서로 뭐 으르렁거리기도 하죠. 뭐 집안 대소됐으면서 맨날 싸우고 하는데 그렇죠.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잘들 좀 화해해 보시고요.
아니 뭐 혈육이 주는 애틋함이 분명히 있죠. 자, 네. 발가락이 닮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 10을 진행하면서 7번째 영화를 알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새 네. 우리가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군요. 아이고야 세상에. 2021년이 다 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 2년 차가 끝났군요. 와. 네. 아딱 길다. 이런 시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올해가 못했- 여러 명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 같아. 네. 네. 우리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시고요. 네. 네. 근데 지난 8년간 중에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몇 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에 힘들긴 했지만 뭐 아카데미 막 받고 막 맞아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다 겪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 상승곡선에 있다고 방탄소년단,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방탄소년단. 게임 뭐. 그렇죠. 방탕. 오늘 아까 낮은 공연기획자 한 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래. 난리예요, 난리. 한국어 배우고 어. 난리예요 지금. 막 독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독일, 스웨덴 뭐 이런 데서 그래요?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는 네. 거야 사람들이. 한국어 학과가 인기 절정이고 막 소세지 맛있다고 소문났나? 아니 그 천하장사? 가장 근본적인 게 역시 BTS긴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드라마들 몇 개가 이제 확 불을 붙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잔 펀치를 매기듯이 조금씩 했던 것들이 저기는 치안이 되게 좋고 지하철 훌륭하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차곡차곡 쌓였더라고. 우리는 그냥 맨날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팬데믹을 또 잘 극복을 해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긴 한가 봐.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네. 2022년이 예. 이민년이라며 이민년. 네, 이민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그걸 해라고. 누가 영어로 이미그랜트 걸이라고 하더라고. 나 이게 끝에 연자가 붙으면 이상해. 아무튼 이민년 2022년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좀 코로나를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온라인 강의 좀 그만할래 이제. 저는 마스크 쓰고 회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차. 힘차요. 힘들어요. 안경에 김 끼고. 네.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네. 저는 제 일상에서 마스크 쓰고 제일 힘들 때가 화장실 갈 때랑 또 하나는 녹음하러 작업실 올라올 때예요. 여기 올라올 땐 벗어도 되지. 4층 건물을 올라오는데 마스크 쓰고 올라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앞으로 내가 줄을 하나 던져줄까? 그거 올라오고. 마스크의 가장 짜증나는 순간은 갑자기 카메라 막 이렇게 옮기고 딱 펼쳤는데 땀 쭉 나가지고 여기 끈적끈적한 얼굴이 딱 붙어있을 때 찝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달아진 세상엔 달아진 세상엔 이제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거의 마스크와 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학교 우리 학교 수업 중에 뮤지컬 워크숍 수업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 마스크 끼고 노래하면서 춤추고 연습했다니까. 아, 그렇죠. 이거 되게 진짜 넌센스고 내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건 너무 블랙 코미디인 거야. 애들 표정도 일단 안 보이고 대사 같은 거 하는데 표정도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와. 근데 공연 날에 이제 딱 벗고 하는데 다 잘 하더라고. 그래도 지금 뭐 20학번, 21학번 이런 대학생들은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학교를 며칠 못 와. 그렇죠. 아니 뭐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대학원생들 있잖아요. 2년짜리. 그 친구들은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대학원 끝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인맥 쌓으러 대학원 가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제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응하면서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꿔야죠. 그리고 세상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 많잖아. 이 대면과 이 부분에서 물론 좋기도 하지만 없지 않아 있었던 문제점들을 완전히 차단된 부분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정말 적응의 동부인 것 같아요. 내가 팬데믹 1년 차에서는 온라인 강의하고 학교에 막 모처럼 대면 수업 한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학교 와가지고 막 화장 다 풀 메이크업으로 나타났어. 마스크도 꼈는데 그래서 학교 와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똑같은 수업 똑같은 시점에서 내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더니 3분의 1이 안 왔어. 아 이제 싫구나. 이제 적응한 거야. 그렇죠. 적응도 했고 집에서 파자마 입고 이거 하는 거가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3분의 1이 안 오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야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다 적응했구나. 등록금은 똑같이 내거든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 근데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좀 그렇죠.
약간 좀 허망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형도 온라인 강의에 빨리 적응 좀 하세요. 나 이제 적응이 안 돼. 미천이 없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많이 못 하겠어. 만나가지고 굴려야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빨리 네. 하시고요. 아무튼 뭐 서설이 길었고요, 여러분. 네. 새해 인사. 예, 네. 복 많이 새해는 받으시고요. 또 봄에 중요한 이벤트도 있으므로 여러분 힘차게 준비하시고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요. 야, 음악은 선샤인 클리닉이니까 클리닝에서 뭐 인상적인 노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샤인 들어간 밴드 케이스 앤드 선샤인 밴드라고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아 저기 이름으로 70년대 나왔던 70년대 죠. 네, 그 대표곡을 하나 듣죠. 아 그 노래 들어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아 그거 들어요? 예, 쉐이크 쉐이크 야. 쉐이크 부디라 예. 새해를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글이 이거예요? 예, 쉐이크 부디 야.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신나게. 부리는 가슴 쪽인데 그건 부비고 네, 부티. 새해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맞이하십시오. 야,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엉덩이를 스르륵 흔드는 거잖아요. 진이가 대표로 오늘 흔들고 자, 새해 다 같이 하시죠 그러면. 네. 아이 뭐 저기 우리 무용부랑 뭐 담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무용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